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예, 메리츠아드 지점장 조경숙입니다. 이번 달 4월달 영업 방향 말씀드리기 전에 보험료 변경 때문에 많이 궁금해 하시지 않나요? 많이 올랐나요? 내렸나요?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사실은 이제 각사별로 그 예정이율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이달에 인하라는 건 오히려 보험료가 좀 올라가는 부분으로 이제 커지는데 메리츠는 사실은 1월 달에 한번 상품 개정을 통해서 그때 살짝 보험료가 인상이 됐었어요. 상품 개정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 달은 보험료 인상은 없도록 그 예정이율 인하를 안 시켰습니다. 다만 위험률 조정은 좀 있었어요. 위험률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품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다만 다른 회사들이 예정 이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메리츠가 좀 효과를 보는 게 어린이 그 상품 쪽하고요. 그다음에 무해지 상품 그리고 새만기 상품이 오히려 더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기간이 긴 100세 만기라든지 뭐 80세 만기 상품, 새만기 상품이 오히려 비교했을 때 더 내려갔다라고 해서 10% 정도의 갭을 발생한다라고 해서 같이 한번 컨설팅 할 때 비교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싸다. 이번 달 포션은 일단 메리츠 보험료는 싸다라는 포션으로 진행할 거고요. 개정사항과 관련된 거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리기 전에 이제 상품 이번 달만큼은 좀 요거 하나는 기억하시라고 3가지 포션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보험료가 인상될 때 효과를 두둑히 보는 부분이 뭘까요? 납입 면제예요. 예, 옛날 같으면 저희는 상품의 요소만 설명드렸어요. 요게 장점입니다. 요게 가입 금액이 큽니다. 넓습니다. 라는 얘기만 했는데 그 반면에 상품의 납입 면제가 이제 이번에 발생된 지 꽤 오래되진 않았죠. 한 몇 년밖에 안 됐어요. 납입 면제 시작된 게 몇 년밖에 안 됐는데요. 메리츠는 모든 상품 소식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상품에 다 납입 면제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상품별로 알파 플러스부터 해갖고 이제 운전자 보험까지도 납입 면제가 있는데 빨강색으로 체크한 거는 타사에서 좀 없는 납입 면제. 양성 뇌종양이라든지 빈혈과 관련된 것도 남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업계보다 좀 우위에 있는 부분을 확실히 좀 표기를 해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납입 면제 중에서도 저희 메리츠 매출의 메인 상품이 더 좋은 알파라는 상품입니다. 현재는 이 상품은 구조가 갱신형 상품입니다. 비갱신이 아니고 갱신형인데 기간이 몇 년? 거의 이제 판매하시는 포션을 보니까 20년 갱신형으로 많이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짧게는 10년부터 있어요. 10년, 20년, 30년 구조까지 있는데 이 상품이 30년 동안에 혹여나 이제 16가지에 해당되는 납입 면제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고급형 가입했을 때 100세까지 납입 면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히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제 첫 번째 박스는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의 그 내용. 두 번째는 요새는 저도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희귀 난치성 7대 질환 7가지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양성 뇌종양, 업계가 없는 담보, 양성 뇌종양이 납입 면제, 담보가 아니고 납입 면제에 해당이 되는, 이 담보가 없어도 남면이 되는 겁니다. 이 담보가 없어도 남면이 된다라고 해서 특히나 좀 저희가 강조점을 띄는 게 남면을 먼저 선두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값이면. 남면 사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2018년도 9월 달에 가입을 하고 가입하고 한 달 만에 납입 면제가 된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뭘로 보이죠? 계약 상태 화면이 원래 정상 아니면 이 상태는 뭐 이렇게 유예, 실효 그렇게 체킹이 되는데요. 불입한 건 딱 한 번, 98,400원, 10만 원 정도 안팎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 9월 달에 가입을 했는데 남면이 되면서부터 살짝 바뀐 게 있는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분은 사실은 처음에 10년 납, 10년 만기로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뭘로 바뀌었죠? 예, 아까 그 고급형은 100세까지 납입 면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10년 납, 10년 만기가 10년 납,
100세 만기까지로 바뀌었습니다. 100세까지 바뀌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도 처음에 컨설팅을 통해서 나는 이제 실손하고 기존에 좀 약간 뭐 암진단비 정도밖에 없는데 넓게 이제 3대 진단에다가 2대 질환에다가 뭐 수술비하고 일당은 더 컨설팅 받겠다. 그렇게 했더니 비갱신으로 설계를 진행하니까 보험료가 얼마일까요? 만약에 같은 값이면 이게 지금 10년짜리로 했을 때 갱신형으로 했을 때 98,000원이거든요. 비갱신으로 접근, 무해지로 접근했으면 얼마 정도 됐을까요? 비갱신이면 표준형. 엄청 비싸다. 아니, 왜냐면 지금 나이대가 71년생이면 올해 나이로 몇 살이죠? 50대 남자예요. 예, 되게 비쌉니다. 거의 20만 원 호가거든요. 그래서 또 무해지로 접근을 하실 거란 말이죠. 예, 성인 무해지 상품으로 접근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무해지 상품의 또 단점이라면은 20년간은 또 해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끔씩 민원으로 또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확실하게 차라리 갱신형으로 줄이고 납입 면제의 효과를 보는 부분으로 좀 얘기를 더 해보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책임 준비금이 신기하게도 완납이 되는 제도예요. 납입 면제가. 그래서 이분은 딱 한 번 불입을 했는데 구조상 한 번 불입하셨어요. 한 번인데 지금 이제 준비금,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책임 준비금이 완납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로 올라갔죠? 해지했을 때 3,400만 원의 해지 금액이 살짝 요술처럼 발생해요. 예, 아니 물론 이분 같은 케이스는 특별한 게 아니면 유지를 100세까지 하실 겁니다.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 이걸 해약했을 때 세금 이자 소득세 빠지고 한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진단비 같은 해지금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분은 이미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진단비를 감액이긴 하지만 받으셨습니다. 50% 감액이긴 하지만 받으셨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해지금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분은 여자분이, 아까 그분은 남자 50대고 이분은 37살 여자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컨설팅을 통해서 뭐 진단비 2대 질환, 그다음에 수술비, 일당을 다 컨설팅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제안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비갱신으로 접근을 했고요. 비교를 해보니 그것도 10만 원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뭘로? 7만 원대에 20년 고급형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남명 고급형으로. 근데 중요한 건 가입하고 6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은 90일 면책 기간만 지나면 효력 발생하십니다. 당연히 보험 진단비가 자궁암이면 일반암이거든요. 예, 소외감이지만 저희 메리츠는 일반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 진단비의 50%인 2,500만 원을 수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전산에 또 뭐로 바뀌었어요? 예, 파란색으로 남면이 딱 뜨고, 그리고 중요한 건 종 기간이 바뀌었다. 20년 납 20년 만기에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해지금은 당연히 준비금 완납이기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1,700만 원이 완납이 된 구조고요. 만약 좀 유지를 못하거나 뭐 사연이 있어서 다른 나라를 간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민을 간다거나 하면은 깨시고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고객님한테 확실하게 요러한 부분을 장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컨설팅 통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요새 트렌드가 또 갱신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예, 거기에 난면을 포함시켜서 좀 얘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난면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여기 안에는 아까 그 진단비도 있지만 수술비가 또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제2의 실손이기 때문에요. 실손에 대한 인상에 대한 민원이 너무 급증하고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82년생 여자분이신데 실손이 1년에 한 번씩 요새 개정이 되잖아요. 2,000원이 올랐습니다. 그게 금감원 민원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원가 공개를 해달래요. 2,000원 인상된 분에 대해서. 진짜 요새 난리도 아닌데 사실 실손이 지금 1년에 한 번 인상이지 이게 10년, 20년이 넘어갔을 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 정말 사실은 그 실손 설계서를 보시면은요. 40년 뒤에 그 가입 보셨어요? 끔찍합니다. 예, 생활 물가 인상률 감안해서 나오는 보험료가 몇만 원이었던 게 몇십만 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너무 걱정인 거예요. 그때 가서 과연
유지는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수술비, 제2의 실손이라는 수술비를 좀 접근을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요새 그 수술비가 전 질병을 다 커버를 해주는 종수술비라는 게 있단 말이죠. 핵심적으로. 그 부분을 좀 실비처럼 대용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60대, 뭐 30대, 70대 특정 질병만 놓고 좀 큰 보장을 해드리겠다는 또 수술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약간 진단비성으로 제2의 진단비라고 해서 같이 컨설팅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상해 수술비와 종은 이제 실비의 개념으로 좌측에 있는 특정 질병 수술비 60대 5대 기간 이런 수술비는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큰 보장을 해드린다는 부분으로 양쪽의 측면을 보시고서 컨설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새 각광받는 게 메리츠는 종수술비 같아요. 종수술비가 전 질병, 전 상해에 대해서 생고 약간의 해석을 띄고서 지급을 해드리는데 특히 이제 금액이 1, 2, 3, 4, 5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정말 좋은 건 저는 옛날에는 생각 못 했는데 요새 이제 어린이 보험 얘기하면서 이거 선천적인 기형 보장에 대한 부분을 원래 어린이 태아보험을 가입을 할 때 엄마들이 가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모님들이 가입하는 이유 정말 태어날 때 장애를 입고 태어날까봐 그 부분을 너무나 염려하세요. 한번 장애아로 태어나면 평생 따라갑니다. 특히 뇌 부분이 혹시나 손상이 되면 평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천적인 질환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있긴 있죠. 선천 이상 수술비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이. 근데 금액이 지금은 150만 원. 요새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합산으로 해서 3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돼요. 너무나 보험금이 지급이 많다 보니까 그 가입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를 커버칠 수 있는 건 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천적인 기형도 보장을 해드린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1, 2, 3, 4, 5종 중에서도 5종에 해당되는 금액이 어린이 보험은 30살까지 3천만 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핵심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게 사실 비싸긴 비싸요. 종수술비를 같이 놓고 상해와 질병을 같이 놓고 설계를 했을 때 보험료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근데 나중에 감액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크게 설정해 놓으시고 만약 좀 이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라면 금액을 축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율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이보험 얘기 나왔으니까 아이 수술비 청구 내역을 2018년도로 놓고서 제일 많이 보험 청구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어린이 보험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머리다, 뭐 심장이다, 아니면 암이다. 기관지형 같죠. 근데 1순위가 의외로 심장 수술입니다. 심장 쪽이에요. 그리고 기형이에요. 기형. 선천 기형으로 인한 심장 수술비가 탑이에요. 수술비 보험 청구에서. 그래서 엄마들이 특히나 아마 수술비와 관련된 거는 더 눈여겨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심장 질환으로 혹시나 째는 수술을 한다 그러면 3천만 원까지 회차로 매회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실은 지금 저희 아이가 지금 6학년이거든요. 올해로 이제 딸아이 하나인데요. 13살입니다. 근데 그 거슬러 13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이제 산모의 입장에서 좀 잠깐 경험을 말씀드리면은요. 혹시 산모들이 검사가 단계별로 있잖아요. 7차월 차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오랜만에. 예, 기형아 검사가 있고 심장 초음파, 입체 초음파 검사가 또 있어요. 예, 초음파는 매번 해요. 조그만한 게 커지니까 신기합니다. 근데 7개월 차에 심장 초음파, 애기 심장 뛰는 거에 대해서 더 이제 입체로 해서 되게 칼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심장에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 측에서. 여기 죄송하지만 저기 더 큰 병원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 정밀하게 검사를 받으셔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구내에 이제 을지병원이라고 하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검사를 다시 했더니 지우라고 하더라고요. 애를 지우라고 하더라고요. 예.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첫애 임신이고 드라마에서 나올 듯한 내용이 저한테 선생님이 얘기가 되니까 진짜 어질어질하고 그날 신랑하고 손잡고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정말 그래서 한 번만 신랑하고 한 번만 더 큰 병원을 한 번만 더 가보자. 그 당시 이제 강남에 어디죠? 삼성의료원. 예, 더 큰 병원. 이게 사람의 마음이 조그만 병원 갔다가 아니면 더 큰 이제 진료기관으로 찾게 돼 있어요. 가서 다시 한 번만 검사를 했거든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애 살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산모님 그냥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지금 아이가 정말 잘 무럭무럭 자라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병원마다 오진료가 나면 큰 문제겠구나. 지울 수 있거든요. 장애아는 평생이잖아요. 솔직히 뇌하고 심장 이쪽은. 예,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심장 쪽도 엄마들이 대단히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심장뿐만 아니고 기형아 문제는 정말 지금 되게 이슈거든요. 예, 요새 뭐 탤런트 유혜정 씨인가요? 가끔 방송에서 나오는데 아들이 보니까 장애아인 것 같더라고요. 보셨어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는 이제 보험 청구했을 때 진짜 뭐 보상 진료가 있는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저희 쪽에 메리츠 보험에 어린이 보험 가입을 하셨는데요. 태아보험 가입한 분이 애 태어나자마자 청약일자는 9월 9일입니다. 9월 9일날 가입하고 석 달 만에 아기가 이게 지금 진단이 뭘로 나왔죠? Q코드예요. 그 선천질환은 Q로 시작이 됩니다. Q. 예, 심장 심실 중격 결손 진단을 받으셔가지고요. 그래서 보험 청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당하고 수술비 특히나 여기 조그만 박스긴 한데 1, 2, 3, 4, 5종으로 가입을 하신 거예요. 5종에 해당되는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5종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종 수술비로 해서 면책 감액 없이 즉시로 1,000만 원을 다 받으시고 어린이 상품으로요. 그리고 입원 일당하고 출생 위험 특약이랑 해서 같이 보험 청구를 하신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종 수술비가 정말 다시 한번 좀 제값을 발휘하는 부분이죠. 예, 면책이나 감액 없이 50% 조항도 없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 원래 선천 질환에 대한 수술비는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거기에 뛰어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 보험을 판매할 때 각사별 이런 선천적인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옆에 H사랑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업계는 아직 종에 그게 없습니다. 선천적인 질환에 대한 그 보상이 다 면책입니다. 메리츠만 지금 보험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간과하시면 안 되세요.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종이 꼭 뭐 선천적인 질환뿐만 아니고 암과 관련된 것도 이거는 이제 성인보험 가입하신 알파 플러스 고객님이신데요. 아마 이제 보니까 8월달 가입하고 얼마 안 돼서 그나마 암 진단에 대한 90일 면책 기간은 지났어요. 이분은 몇 달 만에 위암 진단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위암 진단으로 종에서 예, 암 진단비도 예, 물론 진단비로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종 수술비 1,000만 원 감액 없이 예, 500만 원에 대한 규정 없이 1,000만 원으로 제대로 받으셨습니다. 종 수술비는 정말 쓸모가 많은 아이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건 특정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질병, 모든 상해에 대해서 한꺼번에 카바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2의 실손이라고 여겨져서 계속적으로 고객님들 보장 분석을 통해서 컨설팅 통해서 접근해 주셔야 되세요. 중요한 건 너무 비싸면 약간 나중에 자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를 명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비와 더불어서 당연히 같이 파는 게 간병 일당이고요. 이거는 내용은 너무나 예, 앞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공동 간병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만 보상 사례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요새 또 두 번째로 또 보상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동 간병을 어머님이 쓰셨는데 이제 그 골절로 인해서 10 며칠이죠? 14일 동안 쓰신 기록이에요. 너무나 조그만 글씨라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종합병원 간호사 1: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원료예요. 예, 이게 지금 간병인 입원 일당에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근데 이제 공동 간병을 쓰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쓰신 건 얼마죠? 하루에? 36,000원 정도 되는데요. 영수증 내역을 훑어보니까요. 그 진료 내역서에 본인 부담금도 있지만 공단에 대한 부담금이 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5,4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합산한 금액이 얼마죠? 토탈? 예, 92,000원.
보험 청구하면 저는 이 금액만 받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분명히 내가 부담한 실비 지급이라고 했어요. 근데 보험 청구는 어떻게 나왔다? 합쳐서 이 92,000원으로 합쳐서 14일치가 나왔어요. 예. 요새 이제 그 병원마다 자체 간병인을 두는 시스템이 너무나 많아져서요. 요새는 우리가 간병인당 10,000원 가입했어도 사람이 나가면 못 나가. 그쪽 간병인이 있기 때문에. 허락이 안 돼요. 허락이 안 돼요. 허용이. 그러다 보니까 공동 간병을 쓰는데 예전 같으면 작년 버전이면 일당 10,000원만 드렸거든요. 우리 간병인이 안 나갔으니까요. 원래 약간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약간이 개정된 거예요. 그래요. 공동 간병 쓰십시오. 쓰신 거를 미리 사전에 저희 쪽에 메리츠 승인만 받으시면 저희가 실비 부담을 해드리는데 급여 공단 부분까지도 같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새로 가입하는 네. 경우만 이게 혜택되는? 아닙니다. 기존에 가입한 간병 1당 가입자도 다 혜택을 돌아보십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약간이 혹시나 지금 가입한 대상자만 또 되는 거냐고 할 수 있는데요. 기가입 간병 1당 가입하신 고객도 똑같이 서비스 받으시는 겁니다. 이 조항은. 예, 기존 가입자를 건드리시는 것도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얘기하셔야 돼요. 개정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신규 가입자분도 반드시 이 부분은 얘기해 주셔야 되고 업계와 다르다라는 거. 메리츠는 간병을 10년 원조에서 합니다. 지금 KB하고 DB가 판매를 하고 있으나 메리츠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또 보상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에 대한 개정도 이번에 단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술비 얘기하실 때 반드시 플러스 알프로 같이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의외로 어린이 보험으로도 간병인당 많이 가입해요. 부모님들이 맞벌이가 많거든요.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거의 요새는 폐렴으로 입원하면 장기 입원입니다. 일주일 열흘까지 있는데 양쪽 어머님, 아버님한테 해달라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다들 허리 아프시고 발목 아프시고 그래서 간병인에 대한 요새 그 상품을 계속적으로 어린이 보험 얘기하실 때 같이 세트로 컨설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유병자 상품에 대한 상품은 지금 이제 325 상품뿐만 아니고 지금 메리츠가 3.2 상품, 3.1 상품, 5 상품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포인트를 잡자면 유병자 상품은 되돌아보면 암에 대한 이제 90일 뒤에 100% 지급. 90일 기간만 지나면 표준 상품은 1년 미만 시 50% 지급인데요. 유병자는 좀 혜택을 뒀어요. 예, 어르신들 가입하는 유병자, 혹시나 이제 그 당뇨나 고혈압 약 먹는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는 상품인데 그분들이 오히려 이런 중대 질환이 또 발병할 일이 많은데요. 암에 대해서는 지금 1년 미만 50% 조항이 없고 100% 지급으로 계속적으로 좀 지급을 하고 있고요. 2대 질환과 관련된 것도 90일 면책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그 부분은 좀 약간 하나 그 해석의 차이가 뭐라고 나중에 요새는 초 근접 사고가 많습니다. 아까 보시면 기억나시죠? 가입하고 한 달 만에 심장 진단 받으셔갖고 그런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근접 사고가 많으세요. 근데 만약에 90일 면책 기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게 정말로 고객님은 못 들었다예요. 민원은. 설명을 못 들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 끗 차이긴 하지만 메리츠가 조금 325 상품에 먼저 조금이나 경쟁력이 있는 거는 이런 해석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혹시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너무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은데 예외 질환 138가지는 1개월만 경과하면 인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이제 먼저 또 두 번째로 장점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간병인 입원 일당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유병자도 똑같이 적용받는다라는 거. 정말이에요. 초근접 사고가 많다 보니까 작년에 325 간편으로 1,000만 원 미만은 아예 카운트도 안 했어요. 예, 1,000만 원 이상 사고를 캐칭을 했더니 몇 건? 금액이 308건. 예, 특히나 이제 작년에 가입한 고객 보상 사례 중에서 57세 남성분인데요. 가입하고 한 달 뒤, 아까는 심장이었는데 이분은 뇌경색인 걸로. 예,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앞에? 보험금 지급 1,000만 원 받으신 게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뇌경색 입원이라는 게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보상가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접사고 가입하고 한 달 만에 초근접사고가 많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화면에 납입면제로 화면이 조정이 됩니다. 간편은 기존에 2016년도부터 판매를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많이 개정이 돼서 상품력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담보력도 많이 커졌고 금액도 커졌고 그래서 기존에 가입되는 지금 아마
그 컨설팅 통해서 16년도하고 17년도에 가입하신 고객님들 있죠. 이분들은 반드시 더 추가적으로 업셀링 해주셔야 돼요. 기존의 계약들은 종수술비라든지 아니면 이대 질환이라든지 유사암과 관련된 것들이 다 예전 버전으로 가입이 되셨을 거예요. 기가입 고객을 한번 흔드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유병자 상품이 갈수록 진화가 되고 예전 같으면은 처음에 45살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6년도 시작은. 지금 몇 살부터 가입이죠? 15세부터요. 또 어린이 메리츠는 맘 편한 어린이 유병자는 5살부터 가입이 되거든요. 그런 기조로 해서 한번 더 추가 업셀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메리츠가 지난달부터 출시한 상품 중에서 지금 사망보험금만 판매되는 그 올바른 정기보험이라는 게 이제 계속 포션이 넓혀가는데 이번 달은 유병자 325도 나왔습니다. 올바른 정기보험은 아니고 간편한 정기보험. 요것도 이제 남겨진 가족한테 아버님 갈 때 가더라도 대출금 1억 원 갖고 가시는 걸로. 예, 왜냐면은 솔직히 주가장이 돌아가시면은 남는 가족이 그 빚 떠안는 거잖아요. 갈 때 가시더라도 1억 상환하고 가시는 걸로. 근데 중요한 거는 사망보험금은 옛날부터 보험료가 비싸다라는 게 인식들이 있으세요. 뭐 종신보험 뭐 그런 변행 그런 쪽 때문에. 근데 이 상품은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대로 공략을 할 수 있어서 이거 정말 TM에서는 절찬리에 판매가 됐습니다. 전화로 하는 쪽에서는요. 근데 그게 유병자 325만 질문되는 지난달 버전은 그냥 그냥 고지가 다 돼야 돼요. 표준 상품이고 65세까지인데 이번 달에 판매되는 건 몇 살까지? 80세까지인 걸로. 그 다음에 325만 묻습니다. 유병자를 흡수하라고 해서 이 상품도 이번 달부터 오픈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병자 우리 그냥 진단비 간병인 땅 얘기할 때요. 갈 때 가시더라도 대출금은 같이 좀 끌어안고 가시는 걸로 사망보험금도 좀 확실하게 세트로 컨설팅을 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득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마무리하고요. 가입 금액은 뭐 1억 정도의 포션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는 지금 아마 이건 너무나 모든 보험회사가 다 얘기하는 건데 민식이법 개정 때문에 이번 달부터 이제 운전자 보험과 관련된 건 정말 바쁘실 거예요. 기가입 고객은 다 건드리셔야 되세요. 기가입 고객은 첫 번째 누구를 건드려야 될까요? 벌금 1,000만 원 추가거든요. 첫 번째. 기존 운전자 보험에서 저 벌금 2,000만 원, 그 추가 배선은 안 되고요. 신규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메리츠가 이번에 스쿨존 플랜을 하나 만들었어요. 5,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소 보험료? 예, 5,000원 버전으로 해갖고. 근데 이제 5,000원 하면은 솔직히 지금 이건 무슨 차비값 왔다 갔다. 근데 이거는 미끼 상품인 거예요. 솔직히 추가적으로 업셀링해서 다른 거랑 같이 껴서 같이 판매하시라는 5,000원으로도 벌금 추가가 가능하고요. 10,000원도 아니고 커피 한 잔 값 5,000원으로 업셀링이 가능하다. 다른 회사 고객, 메리츠 고객 2,000만 원 가입하신 분 같이 움직이시면 되고요. 특히나 또 이제 영업적으로 버스 운전, 학원 운전을 하시는 분들 있죠. 학원버스 기사님들. 그리고 운전자 보험 비용을 아직도 안 드신 분들이 계세요. 아직까지도 자동차 종합보험만 드시고 그런 분들을 같이 흔들어서 그리고 또 화물차 운전 기사님들 왜냐면 대형차들은 이 조그만 아이들을 보기가 쉽지 SUV 그 차량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얘기를 하셔야 되세요. 지금 스쿨존 지역에서는 아이가 뭐 사망하면 구속이 되는 거고요. 많이 다치면 벌금형인데 이제 500에서 3,000만 원까지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2,000만 원은 빈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1,000만 원은 더 업셀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시기이고 메리츠가 스쿨존 간편 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70세까지 가입을 저희가 3개월 이내에 그 취미하고 직업만 묻습니다. 일체 안 물어요. 병이 있어도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하라고 최소 비용을 얼마로? 벌금 1,000만 원은 비용 보험료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운전자 보험 5,000원 이상 넣으셔도 되세요. 10,000원으로 컨설팅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번 달에 좀 약간 마무리 잘 되시라고 저희가 이번 달부터 개정했고, 그런 부분으로 좀 민식이법 때문에 간편과 관련된 상품으로 좀 집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치아보험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아직도 임플란트가 1년만 지나면 100%인 걸로.
그리고 메리츠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시상과 관련된 거는 특별히 저희 시크릿 시상이 있는데요. 메리츠가 매달 연속 가동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으로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려요. 이건 1년 내리 갑니다. 그래서 하나 또 5만 원 하다가 10만 원 되다가 또 2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요거 한번 받으시는 분들은 끝장으로 또 이게 홀릭이 되셔갖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번 달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좋은 어떤 그 상품 계정으로 마무리 잘 하시고 대박 나는 한 달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